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요 신문의 사설이 어떻게 쓰는가를 눈여겨봤습니다. 네. 눈여겨봤는데 제가 중앙일보 사설과 경향신문 사설 요것만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중앙일보 사설 한번 띄워주세요. 중앙일보 사설은요.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제목이 사설 해갖고 당선 무효형 나온 이재명 선거법 1심의 의미 이런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고한 점을 평가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다. 다만 2심에서는 장외 집회 대신 증거와 법리로만 유무죄를 다투기 바란다. 그러니까 판사 겁박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권 정당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닌가. 법원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2개월 만에야 매듭 지어진 점을 반성하고 2심은 법대로 석 달 안에 결론 내기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참 재밌어요.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잠깐만요. 경향신문 사설. 감독님 띄웠어요? 경향신문 사설이요.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 리스크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저기다 이제 발췌를 해놨어요. 그 구자능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 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거기서 좀 멈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요. 경향신문이 이렇게 또 이 대표한테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이 대표는 재판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말대로 2, 3심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 중앙일보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치 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같은 당내의 격한 반응들은 이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사 개인에 따라 판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사법 불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0년을 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른쪽 신문의 사설과 왼쪽 신문의 사설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를 했다는 거죠. 일치하죠. 완벽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저거는 이재명에게 끌려가는 거는 1심까지였다라는 게 깔려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미를 2가지로 생각한 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선거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 그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겁박에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추상과 같은 판결로 보여줬고, 2번째로는 항소심, 상고심 올라가봤자 이거는 안 깨진다. 무슨 수를 써도 당선 무효형은 못 피한다. 이거는 100만 원 밑으로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 가능성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도 이거는 2, 3심으로 가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판사 비난하면서 자꾸 선동해가지고 광장으로 이제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나중에 한 몸으로 휩쓸려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그냥 박살나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여기서 손절할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딸려 들어가지 말자. 근데 감독님 그 이재명 이 피고인이 과거에 재판과 관련하고 자기 SNS 글 남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옛날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거를 법률 해석을 범죄자가 하니까 저런 게 일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모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이재명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주옥 같네요. 이게 그죠? 조국 못지 않네요. 그죠? 조국 못지 않은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조국이 또 이재명 급하게 또 두둔해 주던 식으로 바라는 거 보니까 묘한 동병상련 느끼나 보죠. 근데 구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변호사님 보실 때도 2심, 3심에서 어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미 정치인 이재명의 생명은 끝났다. 내년 상반기로 종료된다. 네. 수명이. 네네. 정치 수명은 내년 상반기. 2심, 3심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공직선거법 최종 그 확정 판결까지 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판결은 정치인 이재명의 사실상 이제 시한부 6개월. 그렇죠. 예. 예. 이제 너 암 걸렸는데 6개월 안으로 죽는다. 네. 그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진짜 1심을 진짜 그 비겁한 판사 아까 이제 유창훈 얘기했지만 강규태 부장판사를 또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재판이 오래 갔던 건 강규태 부장판사가 막 재판 느리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 모든 걸 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늘어지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정말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져보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증인신문을 막 50명씩 했잖아요. 항소심에서 할 게 없어 이러면. 그러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은 2심에 또 나오지는 않잖아요. 거의 안 부릅니다. 예. 정말 사유가 있으면 뭐 한두 명 불러줄까 말까. 뭐 요 정도고 뭐 한 10명 이상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네. 하나 예를 들자면 이화영의 그 1심 판결도 엄청 끌었잖아요. 근데 2심 판결 정말 심플하게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짧아요 이거는. 2심은 2심은 3개월 안에 끝납니다 이거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민주당도 요번에 근데 민주당은 다들 뭐 무죄 아니면 기껏해 벌금 80 정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측치하고 너무 그 다른 이게 나오니까 멘붕이 돼가지고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걸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3심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이재명의 남은 카드는 뭐겠어요? 지금 뭐 더 이제 정부 공격하면서 여론전하고 선동하고 끌어내리자 뭐 이런 식에서 그냥 아비규환 만들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말한 게 이런 판결을 한동훈 대표께서도 예측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민주당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폭주가 시작될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예.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만히 이렇게 순응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거라 가지고 뭐 예전에 근거 없이 뭐 툭 던진 계엄령 그 이상 뭐 막 이상한 거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서가 넘어가면 안 되고 시위를 하더라도 오히려 막 폭력 사태를 조장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만들려고 할 거다.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걸 또 가지고 뭐 탄압을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생겼네 어쩌네 이럴 수 있으니까 정말 선량한 시민들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잘 보시고 절대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재판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요. 국회에서 어떻게 탄핵도 안 되죠. 네. 뭐 임기단축 개헌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장외 투쟁 갖고 어떻게 뭐든지 뭐 해가지고 하긴 이게 뒤집어 엎어보자. 그렇죠. 이거 말고는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감독님 오늘 그 민주당에서 비상 연석 회의를 열었죠.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요.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비상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코파준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 검찰 독재 정권이 아무리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2024년 11월 15일 어제죠. 을 역사는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걸 딱 보고요. 네. 저는 어제가 법치가 죽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확인한 날이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저분들은 네. 법치가 완전히 죽었다. 근데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 무죄다. 이거는 현실 법정에서는 유죄 뒤집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이 결백 이러다가 마지막에 네. 뭐 골프 쳤던 거는 팩트로 보인다. 어. 위증은 맞는데 실패한 교사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막 물러서잖아요. 네. 지금 엄청 물러서요. 네. 그 결백 주장했던 것도 본인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포기 단계에서 나 언제쯤에 탈출해야 되나 타이밍 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 박찬대나 이런 사람들은 난 너무 엮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주변 사람들 닥달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라 동원해라 이제 그랬는데 잘 안 모여가지고 막 화냈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 동원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앞에 막 총알바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뛰어드는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면 이제 주변 사람들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하고 지금 광화문의 시위현장으로 다들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 시위 일정표 한번 볼까요? 뭐 12시 30분부터요. 한강진역 저쪽 이태원 쪽인가요? 거기서부터 뭐 해가지고요. 또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건 뭐 3시부터 서울시청 쪽에서 또 조국당 4시부터 종강역 앞에서 하고요. 저게 이제 5시 30분부터요. 야 5당이라는 게 그 좌파당 다 합친 거예요. 그 민주당, 조국당, 통진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게 야 5당이에요. 시민사회단체는 민노총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몸뚱이가 돼갖고요. 뭐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주최 측 추산으로요. 1차 장외 집회가 자기들 추산으로 30만에서 2차 집회 때 20만으로 줄었는데 네. 오늘은 얼마일까요? 저는 그 토요일마다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게 막히는구나 안 막히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안 막혀가지고 시위 안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특파원을 파견을 해놨습니다. 예. 네. 근데 제 촉으로는요. 네. 예, 지난주 2차 집회보다 숫자, 규모 면에서는 쪼그라들 것이다.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쪼그라드는데 네. 일부 격분한 극렬 분자들이 더 과격한 폭력 행사 등 그쵸. 이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어.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네. 그 자기들끼리 아주 그 그렇죠. 골수분자들끼리 그렇죠. 모여서 막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뭐 서로 에스컬레이터 되고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봐도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재명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과격한 폭력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도 그게 걱정돼요. 그래서 좀 선량한 시민들께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네. 그러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철저히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약간 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렇죠. 이런 판결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탈출할 거거든요. 네. 숫자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쪼그라들었죠? 어제 느꼈어요. 어제 그 시위대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 보고 마음속에서 설마 했는데 포기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건 일개 판사가 감히 민주당을 쪼그라뜨리게 433억 토해내게끔 하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못하지 않을까. 요거 하나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치 솔직히 우리도 이재명 유죄인 건 알았는데 싶으니까 그냥 싹 사라지는 요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집회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어제 이재명의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치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오늘 집회는 지난 집회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동요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친명이라고 해도요. 친한 의원들끼리 서로 전화하면서 어이 구의원 우리 진짜 열받는데 근데 진짜 이거 쉽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제 마음을 떠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네? 뻔하죠. 네. 뻔하죠. 제가 보기에도 이 상황 되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무지성으로 막 결백하다 어쩌다 네. 막 되든 안 되든 막 얘기했잖아요. 슬슬슬슬슬 이제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흑역사가 남거든요. 아 진짜 저게 약간 뭔가 지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에 대한 그 권력욕으로 충성이 심했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흑역사는 안 남기기 시작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아우 이재명은 가도 민주당은 살아야지. 그럼요. 우리는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친명 내에서 물 밑에서는 그냥 딱 둘이 얘기할 때 이럴 때 살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재명은 가더라도 당은 살아야지 할 때 그 당은 누구냐? 자신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은 가더라도 당은 살아야지. 그럼 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의 그 멘트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당이 자기예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들 100% 심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박찬대는 흑역사예요. 코 파준 거, 코딱지 파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을 뭐 아버지, 어버이, 뭐 딸랑딸랑 된 자들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정청래부터 시작하고 김민석이, 뭐 예. 이현주, 뭐 전현희, 맞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네. 이제 자기 관리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기 관리 들어가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죽더라도 자기가 그럼 뭐 같이 동반 저기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달려붙어 가지고서 그렇게 극성으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극성으로 돌아서요. 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래요. 당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막 비판하면서 이제 선 딱 긋고서 이제 나는 새로운 길 가야지 이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게 오늘 집회가 지난주에 비해서 뭐 규모 면이나 열기 면에서 딱 그게 또 다운됐다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는 집회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집회하기도 힘들어요. 더 이상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에너지가 거의 다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힘들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물 밑에서 먼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다. 비명들 중에 일부는 이제 아마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봐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뭐 초박빙이네 어쩌네 이랬는데 돈 거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차이가 벌어졌었거든요. 내 돈 걸고서 배팅해 보라 그러면은 절대 이게 완전 정직해요. 근데 지금 이 시위는 그냥 일반 참여자는 없잖아요.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차비 대준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돈 써가면서 동원하고 흑역사 남기고 그러고 싶을까?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네, 절대 앞으로 계속 그럴 리 없죠. 쪼그라들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비명계도 이제 바빠지겠죠.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 출장길에 김경수를 만나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경수도 어제 판결에 뭐 분노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고요. 당연하죠. 척하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현실적으로 당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게 내가 와가지고 어차피 끝난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싸워서 내보내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응원해주는 척하면서 아유 이재명 대표가 나간 거 그 뜻까지 내가 해가지고 민주당을 이끌겠다 이러면서 탁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어제 저녁이죠. 네. 저 판결 끝나고 이재명이 그 국회로 가서 자기 국회의원 자기 방에서 그 의원회관 8층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거 오늘 판결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데 그랬더니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인데 안 흔들리긴 뭐가 안 흔들려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딱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삼삼오오 해갖고요. 아유. 당연하죠.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시작이 됐다. 그런 점에서 어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이클 한 작년 유창훈의 영장 기각부터 최근까지 1년의 이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 그런 변곡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